G7 정상회의가 열리는 캐나다에 도착한 이재명 대통령이 본격적인 정상 외교에 돌입했습니다. 지난 6개월 이상 중단됐던 대한민국의 정상 외교도 이로써 본격적으로 복원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 홍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0시간을 날아 캐나다 캘거리 공항에 도착한 이재명 대통령이 밝은 표정으로 손을 들며 대한민국 대통령의 국제 외교 무대 복귀를 신고합니다. 이 대통령 내외는 세바스티엔 까르에르 캐나다 외교부 의전장을 시작으로 도열해 있던 환영객들과 인사를 나눴는데 얼마 전 국가안보실 2차장에 임명된 이몽순 주 캐나다 대사도 눈에 띄었습니다. 추트이나 부족족장은 전통 인디언 복장으로 환영 인사를 건네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공항을 빠져나간 지 2시간여 만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호주 정상과 잇따라 양자회담을 가지며 숨가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통화를 했었는데 그때 목소리 들은 것보다 훨씬 더 젊고 미남이십니다. You're very kind. 회담 후 진행된 환영 리셉션. 이 대통령은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은 7개국 정상들과 UN 등 국제기구 수장들과도 다양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주로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한 대화가 오갔는데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의견을 나눴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 특히 UN 사무총장은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환영 리셉션에선 김혜경 여사의 한복이 화제가 됐습니다. 연노란색 치마에 녹색 저고리를 입은 김 여사에게 함께 사진을 찍자고 요청하는 해외 정상들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첫날 성공적인 데뷔전을 치른 이 대통령은 내일 G7 정상회의 본무대에 오릅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캐나다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깜짝 기자간담회도 열었습니다. 취임 12일 만에 정상외교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정상화됐다는 걸 국제사회에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는데요. 또 꼬리를 무는 국내 현안 관련 질문들에도 이 대통령은 답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이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공항 이륙 1시간여 만에 대통령 전용기 내 기자석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 특별히 말씀드릴 건 없는데 우리 기자분들 너무 불편한 것 같은데. 좌석 얘기로 시작한 이 대통령과 기자들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즉석 기자간담회가 됐습니다. 예정이 없던 인터뷰를 하게 되는. 네. 취임 12일 만에 외교 무대에 나선 배경에 대해 이 대통령은 국내 문제가 산적해 불참을 고려했지만 대한민국이 정상화됐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어 참석을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상 협상에 대한 질문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최소한 다른 국가에 비해서 더 불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게 하는 건 중요한 과제일 것입니다. 국내 현안 질문에도 이 대통령은 답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추경과 관련해선 소득 지원과 소비 진작 효과를 모두 고려하겠다면서 전 국민 보편 지원과 선별 지원을 병행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두 가지를 좀 섞어가는 게 어떻겠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재정당국의 안을 좀 보고 감정이라도 내야 되니까. 이 대통령은 지난주 임명된 3대 특검에 대해선 얼굴 한번 본 적 없고 개인적인 인연도 없다며 주변 의견을 수렴해 특검 취지에 맞는 사람을 선정한 것이라고 인사 기조를 설명했습니다. 또 지난 정부에서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논란의 여파로 전용기 탑승을 거부당했던 MBC 사례를 콕 집어 언급하며 언론과의 소통 의지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저번에 우리 MBC를 쫓겨났다가 이번에 다시 복귀한 겁니다. 좀 조심하시지. 그런 일들 없이 가능하면 제한 없이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임기 종료 시 목표 지지율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어려운 질문이라며 웃어보인 뒤 출발할 때보다는 마칠 때 더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10시간 넘는 이동 끝에 캐나다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곧바로 1박 3일간의 G7 정상회의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이어 호주 정상과 양자회담을 잇따라 진행했고 이어서 환영 만찬에도 참석했는데요. 내일도 정상들과의 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현지에서 김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시간 넘는 장거리 비행에도 휴식 없이 도착과 동시에 G7 정상회의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낮 12시쯤 도착해 환영 행사를 마친 이 대통령은 약 2시간 뒤 마타멜라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과 취임 이후 첫 양자회담을 30여 분간 진행했습니다. Nice to meet you as well. Really enjoy and congratulations. 만나서 기쁩니다.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Congratulations.
이 대통령은 에너지, 제조업 분야에서 활약하는 남아공 현지 우리 기업에 대한 지원을 당부했고 라마포사 대통령은 우리 기업의 남아공 투자가 확대되기를 바란다며 오는 11월 자국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이 대통령을 초청했습니다. 첫 정상회담을 마친 뒤 불과 10여 분 만에 이 대통령은 앤소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도 마주 앉았습니다. 닷새 전 통화에 이어 이번엔 얼굴을 맞댄 양 정상은 방위산업과 에너지, 자원 공급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을 더 강화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Since then we have built a very important economic relationship, a relationship of further defence cooperation and a relationship between our people. 우리가 특히 그 자원, 에너지 문제 또 자원 문제에서는 우리 호주에 의존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훨씬 더 협력적인 관계로 미래지향적 관계로 발전하기 바랍니다. 남아공과 호주는 모두 한국전쟁 파병국으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발전에 이들 도움이 결정적이었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오늘 양자회담 개최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12.3 내란을 극복하고 다시 회복됐음을 알리며 정상외교 복원에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는 의미를 갖게 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김혜경 여사와 함께 엘버타 주지사 주재 환영 리셉션과 메리 사이먼 캐나다 총독 주재 환영 만찬에 참석해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도착 첫날 G7 초청국들을 대상으로 정상 외교를 시작한 이재명 대통령은 내일 확대 세션에선 G7 회원국들과의 정상회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캐나다 캘거리에서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G7 정상회의를 위해서 캐나다로 가 있잖아요. 네. 그 가는 비행기. 공군 1호기인가요? 그 비행기 안에서 네. 기자 간담회를 열었다. 이게 기내 간담회가 원래 윤석열 대통령 때 없다가 다시 이제 돌아온 거잖아요. 그래서 좀 화제가 되더라고요. 뭐 윤석열 대통령 때도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나토 가는 길목에 한번 했던 걸로 첫 번째 한번 하긴 했습니다. 근데 네. 이게 잘 안 되니까 반응이 안 좋고 또 답변하기가 좀 그러니까 네.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미 뭐 언론에 좀 보도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그때 일단 이재명 대통령과 윤석열의 차이점은 윤석열은 그때 나토를 갔다라는 거고요. 예, 같이 연대 뭐 이런 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안보 협력, 안보를 강조하면서 사실상의 뭐 제 관점으로는 군사 동맹인 그렇죠. 유럽의 군사 동맹인 나토를 갔다라는 거 이제 그게 굉장히 좀 화제였었고 굳이 이럴 필요까지 있느냐라는 지적이 있었지만. 뭐 그때 당시 윤석열 씨는 그렇게 행동을 했고요. 근데 다만 그 기자 간담회 자리에서 그 아마 돌아오는 길이었을 겁니다. 귀국하는 길에 김건희 씨가 커튼 뒤에서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기자들의 박수를 자아냈던 장면이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네. 예, 그랬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뭔가 불편한 질문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때 초반에는. 근데 윤석열 씨가 그때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서울 가서 할게라고 응답을 합니다. 그래서 차이점이 있죠. 나토 그리고 기자들과의 어떤 소통은 이재명 대통령과 윤석열의 비교가 된다.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주제에서도 뭐 이재명 대통령은 좀 답변하기 곤란한 주제들 많이 있었잖아요. 뭐 김민석 후보자와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뭐 지지율과 관련된 얘기라든지 뭐 저는 뭐 사실은 그 자리에서는 적합하지 않은 질문도 일부 있었다고 봅니다만은 그래도 기자들 입장에서 당연히 궁금한 거 물어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곤란한 질문 같았는데도 웃으면서 대답을 했고 뭐 MBC 쪽 취재진에게는 뭐 농담도 던지는 모습을 보면서 확실히 이 여유가 있는 정치인이다. 여유가 있는 대통령의 모습이라서 윤석열 때와는 좀 비교가 된다 정도의 첫인상을 좀 받았달까요? 이게 원래 이제 예정에 없었나 봐요. 예정에 없었는데 그냥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 그 자리에서 이제 강유정 대변인한테 뭐 이게 소통이 잘 안 된다는 얘기가 있던데 정말이에요? 하고 확인도 하고 네. 뭐 이렇게 되게 자유롭게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 기자 만났을 때도 즉흥적으로 했었잖아요. 그때 갑자기 기자실 가서 찾아가서 티타임하고 그 다음에 바로 다음날 갑자기 식사하고 이번에도 좀 즉흥적으로 이루어졌던 것 같고 이재명 대통령의 스킨십 스타일인 것 같아요. 즉흥적으로 할 수도 있고 저 자신감이 있고 아까 그 에디터께서 말씀하셨지만 곤란한 질문이 들어와도 웃으면서 곤란한 질문이네요 라고 오히려 농담을 던지신 다음에 바로 그걸 유연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약간 단단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스킨십 하는 거에 대해서 막 보수 진영이나 이쪽에서는 초반이니까 그렇다. 분위기 안 좋아지면 달라질 거라고 하는데 곤란한 질문에 대처하는 대통령 모습 보니까
이거 계속 할 수 있겠는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이 거의 기자실을 한 100번 이상 찾아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도 그 횟수를 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기대해서 이제 진행된 간담회였지만 제대로 된 내용이 좀 오고 갔던 것 같아요. 궁금한 거 다 물어보게 했고 기자들이 뭐 추경,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을 물어봤는데 하나하나 이제 답변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추경이나 뭐 김민석 후보자와 관련된 의혹 보도에 대해서도 의혹에 불과하다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고요. 뭐 당연히 이제 미국과의 관세 협상과 관련돼서는 어쨌든 이제 대통령으로서는 당연히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또 받아와야 된다라는 과제와 숙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거고, 그리고 추경 관련된 질문도 일부 나왔습니다만은 소득 지원, 소비 진작을 함께 고려해서 혼합할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주셨고, 아까 잠깐 이야기했던 언론인들에게 최대한 기회를 많이 주겠다라면서 언론인들과의 어떤 거리감도 많이 좁히는 모습이어서 전반적으로 저는 뭐 좋은 평가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물론 이게 한 번이 아니라 이제 여러 번 언론과의 스킨십을 늘려나가면서 소통을 하는 모습은 당연히 필요하겠죠. 윤석열 씨와는 좀 다른 면모를 이재명 대통령께서 장기적으로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뭐 인사 문제나 경제 문제는 이 집권 초반엔 굉장히 민감한 이슈일 수 있고, 더더욱이 내란 전국 이후에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졌잖아요. 근데 뭐 추경이나 이런 모습도 솔직하게 밝혔다는 데 대해서 뭐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김민석 총리 인사 문제 관련해서는 인사청문회가 이제 앞두고 있는데 되게 다양한 논란들이 나오거든요. 일단 이재명 대통령 답변으로 봤을 때는 이제 지금까지는 믿고 있다, 걱정 없다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전 그리고 지금 그 김민석 후보자가 대응하고 있는 걸로만 봐도 그걸 뭐 뭔가 결정적인 스모킹건 같은 게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는 계속해서 좀 과도한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만 결국 김민석 후보자가 그 과거에 2002년 민주당을 나간 이후로 한 18년 동안 야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좀 힘들던 시기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힘들던 시기에 있었던 뭐 금전거래 이런 것들, 아무래도 과거에는 그 정치자금법으로 판결을 받았던 적도 있기 때문에 지금 그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2018년의 돈거래에 대해서도 차용증도 쓰고 분명히 본인들이 흔적을 잘 남겨놨어요. 그리고 아빠 찬스 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세비를 그렇게 세비의 이상의 소득이 있었던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거 분명 아마 2019년에 재혼하셨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충분히 해명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봐요. 지금까지 드러나는 걸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국민의힘이 저 정도 공세를 펼치는 것 이재명 대통령이 느낄 때도 이거 인사청문회 가면 지금 24일, 25일로 지금 발표가 났잖아요. 충분히 해명할 수 있겠다,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드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청문회 통해서 충분히 통과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 대통령이 그렇게 가름하고 넘어간 것 자체가, 대통령도 이미 김민석 후보자와 그 관련된 어떤 것이 논란이 되고 어떤 것이 문제될 것 같고 하는 거를 소통을 했구나라는 게 좀 느껴지는 답변이었습니다.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혹시 오늘 보니까 그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전 부인부터 시작해서 현 부인까지 불러야 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예, 뭐 그거는 저는 뭐 야당이 할 수 있는 요구라고는 보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좀 과도한 측면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야당이지 야당이죠. 국민의힘은 여당 견제, 그리고 또 정부 견제라는 차원에서 뭐 부르고 싶은 증인에 대한 요구는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지금 일단 드리워진 논란과 어느 정도의 깊이 있는 연관성을 갖고 있느냐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뭐 김민석 후보자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입니다만은 과거에 어떤 자신이 받았던 뭐 수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정치적인 목적의 어떤 표적 수사가 있었고 프레임이 작용했다라는 그런 반론을 주셨고요. 채무 변제나 뭐 학위 취득 의혹, 자녀 관련 의혹 등등 이런 것들을 저도 좀 곱씹어서 봤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 다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일축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언론은 언론의 역할을 하고 야당은 야당의 역할을 하건데, 다만 총리 후보자이기 때문에 인사청문회에서 더 자세히 다퉈질 수 있을 거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실력 있는 야당이라고 한다면 뭐 언론에 있는 의혹 제기와 본인들이 확보한 근거를 토대로 김민석 총리 후보자를 뭐 굉장히 뭐 곤란하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인데, 그 자체만으로도 국민들이 평가를 할 거기 때문에 국회 인준을 통과할 수 있는지 한번 지켜보시죠. 저는 뭐 무난하게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자, 지금 그 국민의 성원을 얻고
아유, 해필이면 첫 외교 행보가 가장 어렵다는 다자 외교. 그것도 준비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가가지고 저는 걱정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오늘 아침에 새벽에 도착을 해가지고 정상회교를 시작을 했어요. 지금까지 뭐 하셨대? 일단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하고 이제 호주 총리 이렇게 이제 양자 정상회담을 각각 가졌습니다. 네? 한 30분 정도씩 이제 회담 진행이 됐는데 뭐 사실상 이제 상견례를 겸한 정상회담이죠. 그리고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나 이제 호주 같은 경우는 우리 입장에서는 주요 4개국 외에 뭐 굉장히 좀 핵심적인 사업 파트너들 중에 하나거든요. 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이제 아프리카 교역에 있어서의 이제 어떤 일종의 이제 교두보 역할을 하는 나라고. 네. 그리고 이제 호주 같은 경우도 우리랑 굉장히 좀 무역 규모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좀 큰 편이고 최근에는 이제 방산 관련해서 네. 협력을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양쪽 정상을 만나서 앞으로도 어떤 실질적 협력을 좀 늘리자. 그리고 이제 뭐 에이펙 정상회의가 이제 11월에 열리는데 10월 경주에서 열리는데 여기에도 좀 참석을 해달라 뭐 이런 요청들을 이재명 대통령이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호주 총리하고 그 회담한 게 있거든요. 그거 짧게 준비해봤습니다. Hey, Mr. President. Nice to meet you. Lovely to meet you. 며칠 전에 제가 통화를 했었는데 그때 목소리 들은 것보다 훨씬 더 젊고 미남이 됩니다. You look much younger and good looking than I imagined through your voice through phone call. You are very kind. 친절하신 총리님 만난 걸 계기로 해서 한국과 호주 관계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협력적인 관계로 미래지향적 관계로 발전하기 바랍니다. So I look forward to visiting Korea at that time and look forward to welcoming you over the coming years to Australia as well. 예, 이렇게 됐고 호주 총리가 더 긴장한 것 같은데. 종이도 들고 있더라고. 앞 그림을 보면은. 뭔가 얘기할 게 있어요. 호주 총리도 얼마 안 된 것 같아 보니까. 취임한 지가. 호주 총리요? 그래도. 근데 왜 이렇게 긴장하는 듯한 이렇게 모습이 보이고, 이재명 대표가 더 편해 보이는 모습. 좀 됐구나. 아무튼, 그런 모습 봤고, 남아공 대통령하고도 회담 짧게 하는 모습, 이렇게 봤어요. 그리고 G7 그 정상들은 따로 또 오늘 일정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렇죠. 같이 산책하는 것도 있고, 원탁에 둘러앉아가지고 회의하는 것도 있고, 그렇게 회의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우리 기사보다는 구구들 하고 펜코 애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 이렇게 봤거든요. 원래 그 다자 외교에서는 국빈 방문이라든지 1대1 회담을 위해 가지고 가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레드카펫이 안 깔려요. 예, 그거는 제가 윤석열 대통령 윤 씨 있을 때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윤 씨.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국빈 방문했을 때 레드카펫 깔려 있는 것과 지금 레드카펫 안 깔려 있는 거 그거를 국빈 방문 비교. 그것도 모르는 거야, 이 구분을.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만 그 아스팔트에서 이제 다자회담할 때, 그거 비교해가지고 이 국격이 망가졌다. 요렇게 벌써 이제 장난질을 하기 시작을 했더라고요. 참 재밌어요. 그거 이외에도 왜 G7 회담하는데 이재명 왜 못 꼈냐? 안 껴준다! 당연히 G7이 아니니까 안 껴주지. 미친놈들 아니요. 그러면서 거기다가 합성을 해요. 합성을 해가지고 기둥 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쳐다보는 거 합성해놓고 마지못해 껴줬다 G7이. 이렇게 또 장난질을 하면서 지들끼리 놀아요. 마지못해서도 못 낀 새끼가 하나 있죠.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저런 거를 믿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안 찾아보는 분들이 많으니까. 아무튼 저잘들을 하고 있다. 예상대로 그대로 하고 있다. 예상 이상이다. 아무튼 호주 정상하고 저렇게 의례적인 만남입니다. 조금 부풀릴 필요도 없고. 예, 인사치레 정도. 통상적으로 왜냐면 이제 우리도 그렇고 호주도 그렇고 남아공도 그렇고 브라질도 그렇고 G7이 열리면 통상적으로 초청을 받거든요. 근데 왜 초청을 받는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네. 초청받은 국가들이 이른바 이제 옵저버라고 참여를 하지만 실제로는 G7을 확대 개편을 할 때 그 확대될 대상 국가들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항상 거기에 이제 거론되는 국가고 네. 호주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상 동맹에 준하는 호주나 뭐 한국 같은 나라들이 G7에 들어와 주면 자기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 더 좋으니까 유럽의 영향력을 상대적으로 좀 줄이고 네. 그래서 이제 계속 그런 시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경우도 이제 다양성 측면에서 보면 아프리카 쪽이 중요성에 비해서는 이제
참여할 수 있는 국가가 상대적으로 적으니까. 그럼 이제 우리처럼 옵저버로 간 나라들은 나머지 7개 나라들이 하는 동안에 할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끼리 정상회담 하는 거예요. 원래 통상적으로. 예. 그러려고 가는 거고. 근데 그런 차원의 거를 이해를 못하면 저 정상회의가 왜 열리는지를 이해 못한다는 얘기랑 같은 거죠. 네, 여러분들이 주변에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왜 레드카펫이 안 깔렸는지 다른 정상들도 안 깔았습니다. 아니, 어차피 그런 거 이해할 수 있는 지능을 가진 애들은 윤석열을 지지하지 않아요. 그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생각은 해야 돼요. 우리가 저기 어차피 쟤들은 안 통해라고 생각하면은 예, 그냥 넋 놓고 있다가는 저기 왜 이렇게 지지율이 높게 나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노력은 해야 되겠죠. 자, 아무튼 그 G7 원탁에 왜 안 앉았냐고 하는 그 극우 갤러리들 국힘 지지한다는 것들 그것들은 뭐라고 써놨냐면 와 이재명 대통령 하면서 물론 찍 했죠. 돌아오는 길에 무한 당하길 무한 참사했잖아요. 그거 당하길 추천 주세요. 수백 놈이 거기에 추천을 해요. 그러고 있더라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이중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무한 국제공항에서 그 제주에어 항공 피해 당하신 분들한테는 그분들은 지금도 공항에서 주무세요. 그러니까. 그 지랄들을 하고 있어요. 이게 저것들이 사람이냐고요. 그러니까 저기에도 정상인이 한두 명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런 거 보면서 내가 이런 쓰레기들과 같이 뭉쳐있는 게 맞나? 그래서 탈출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세상에 그짓거리를 추천 주세요. 그러니까 펜코에서 그런 게 오는 것도 결국 이제 포 주세요거든요. 그게 포인트 달라는 거잖아요. 그렇지. 지금 황희도 이사가 노무현재단 이사가 하고 있는 희도 열심히 하지. 연상입니다. 그런 걸 올리면 실제로 포인트가 잘 쌓이니까 그런 혐오적 게시물을 올리고 그렇죠. 뭐 자기들끼리 서로 혐오를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이렇게 잘하면 포인트를 많이 얻어가지고 나중에 돈으로도 바꿀 수 있고 거기 안에서 벌어지는 토토 같은 거에도 참여할 수 있고 이러니까 그렇지. 계속 똑같은 짓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건 좀 심각한 문제네요, 진짜. 그랄들을 하고 있더라니까요. 와, 제가 지금 본 거는 186명인가까지 거기다 추천을 누르고 자빠졌더라고요. 나쁜 것들이 아주. 아이고, 쓰레기들. 자! 그런데요, 역시 이재명 대통령은 일 중독이라는 게 확실한 게 원래 윤석열이 비행기에서 기자들 만나는 거는 우리 여왕님 소개해 줄 때 그래서 예뻐요 요거 들으려고 또는 이제 일장 연설하시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재명 얘기하고 막. 예. 유로 봤어요, 유로? 뭐 이런 거. 그 의전이나 좀 보지 프리미어 축구 봤다고 그랬었죠. 윤 씨가 오늘 적지 않은 짧지 않은 시간 동안 기자들하고 만나가지고 질의응답, 질답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얘기들 했는데 질답 빼고 그 분위기가 어땠는지 어떤 내용이었는지 한번 간단하게 준비를 해봤어요. 여기가 진짜 사람이 많네. 안녕하세요. 특별히 말씀드릴 건 없는데 우리 기자분들 너무 불편한 것 같은데 불편하지 않으세요? 좀 기자분 의자 좀 넓게 해드렸어야 돼요. 고칠 수도 없고. 라고 만족을 하실 수 있는 건 수치가 어느 정도 궁금합니다. 지지율. 어려운 질문이네요. 근데 저는 언제나 공직을 시작할 때보다 마칠 때 지지율이 높았던 것 같습니다. 방송제가 돌아오신 쪽한테 기회를 주세요. 화장실 갔어, MBC. 아직 안 왔어. 방출됐다, 아직 안 왔어. MBC는 쫓겨났다가 이번에 다시 복귀한 겁니다. 글쎄. 좀 조심하시지. 저렇게 농담도 해가면서